help.figma.com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기술을 공부할 수 있도록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컴포넌트나 스타일 또는 스마트 셀렉션 같은 것들을 검색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은 constraint입니다. constraint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constraint에 관련되어 있는 문서가 두 개가 검색이 되고요. 해당 내용을 클릭하게 되면 constraint에 대해서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constraint에 대한 사전적 정의 특성을 보게 되면 어떤 특정한 구속 또는 상태, 제약, 강제하다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피그마에서 constraint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 문서 내용을 보게 되면 레이어를 리사이징 할 때, 즉 크기를 조정할 때 constraint에 대한 정의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문서 내용입니다. 수평 constraint, 수직 constraint 또는 객체에 적용된 constraint 또는 constraint를 무시하는 방법, 실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을 그리도록 하고요. 사이즈를 프레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X좌표형, Y좌표형을 맞춰주도록 하고요. 높이는 88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죠. 색상의 경우는 등록되어 있는 다크 색상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UI 디자인 프레임을 붙잡은 상태에서 스케일 조정을 해보게 되면 바깥쪽에 사이즈가 변경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렉탱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스트레인트 패널에 보게 되면 좌측 상단에 기준점이 잡혀져 있는데요. 수평 방향의 컨스트레인트, 수직 방향의 컨스트레인트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레프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수평의 메뉴고요. 탑 되어 있는 부분이 수직 방향에 대한 컨스트레인트 설정입니다. 레프트는 왼쪽이겠죠? 라이트는 오른쪽에 대한 기준 정렬이고요. 그리고 센터는 가운데 정렬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가운데 배치한 상태에서 프레임을 이동시켜보면 항상 가운데 배치가 되겠고요. 왼쪽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잡아놓은 상태면 프레임을 잡고서 이동했을 때 왼쪽에 정렬되어 있겠고요. 오른쪽으로 잡아주게 될 경우는 프레임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에 구속된 형태로 위치 이동이 되는 것이죠. 프레임을 가득 채우고 싶다면 left나 right, 센터가 아닌 left and right 양쪽으로 잡아줬을 경우에 프레임을 붙잡고 이동을 시켜보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에 구속된 형태로 리사이징 했을 때 크기가 변경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은 스케일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조정을 해보게 되면 동일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수직 방향에 대한 컨스트레인트의 경우는 렉탱글을 하단에 배치했다고 합시다. 프레임을 이동시켜보게 되면 해당 오브젝트는 따라오지 않는데요. 이유인즉슨 상단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단으로 바꿔주게 되게 되면 프레임을 움직일 때 함께 움직여주는 것이죠. 즉, 렉탱글이 하단에 있기 때문에 해당 렉탱글은 푸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상단에 위치했을 경우는 헤더 또는 내비게이션 역할이 수행되는 컨스트레인트라고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했으면 렉탱글이 아니라 실제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SS 패널에서 미리 등록되어 있는 컴포넌트를 사용해 볼 것인데요. 먼저 헤더바 컴포넌트를 불러오도록 하고요. 이어서 내비게이션 컴포넌트를 가져와 보도록 하죠. 푸터 컴포넌트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프레임을 붙잡고 이동을 시켜보게 되면 따라오지 않죠? 푸터 컴포넌트를 붙잡은 상태에서 하단에 배치,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프레임을 붙잡고 이동을 시켜보게 되면 푸터가 수직 방향으로 컨스트레인트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컨텐츠가 들어왔을 때 푸터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더와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로 설정이 가능할 텐데요.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게 되면 Left and Right로 그리고 상단을 기준으로 설정이 되겠죠. 수직 방향에 대한 컨스트레인트 적용이 됐기 때문에 수평 방향도 되지 않을까 싶겠지만 정상적으로 그려지지 않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현재 컴포넌트의 컨스트레인트만 설정이 됐고요. 그 내부에 있는 각각의 객체는 컨스트레인트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당 컴포넌트의 인스턴스에 마스터 컴포넌트 이동해서 이 안에서 직접 컨스트레인트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메뉴 영역의 경우 좌측, 중앙에 배치를 시키도록 하고요. 로고의 경우도 중앙에 배치하되 가운데, 센터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서치 바의 경우는 오른쪽, 그리고 중앙에 배치를 시켜주는 것이죠. 헤더 컴포넌트에 인스턴스로 리턴을 한 다음에 UI 디자인의 프레임을 붙잡고 이동을 시켜보게 되면 잘 컨스트레인트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부분도 조정해 볼 수 있겠죠? 내비게이션 마스터 컴포넌트를 열어보게 되면 안쪽에는 내비게이션 아이템 컴포넌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 아이템 컴포넌트는 좌측 상단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Shift 키를 선택해서 Left and Right와 그리고 센터로 정렬해 주시게 되면 내비게이션 컴포넌트에 종속되어서 컨스트레인트가 됩니다. 수직 방향에 대한 컨스트레인트, 그리고 수평 방향에 대한 컨스트레인트 조작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내비게이션 컴포넌트에 그리드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 크기를 조작해 보게 되면 각각의 내비게이션 아이템은 그리드 시스템에 맞춰서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레이아웃 그리드와 컨스트레인트를 병합해서 플렉시블 레이아웃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문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스트레치 레이아웃 그리드와 픽스드 고정형 그리드 레이아웃에서 방법이 다소 다르다는 것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본 실습 내용은 스트레치, 잡아당긴 형태의 그리드 시스템에서 오브젝트가 배치되는 형태의 것을 시그마가 어떻게 처리해주는지를 안내해주는 것이죠. Left and Right를 사용해서 컨스트레인트를 적용한 경우가 되겠죠.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푸터도 적용할 수 있겠죠. 푸터바 프레임을 붙잡은 상태에서 하단에 배치를 작업을 해주도록 하고요. 안에 있는 카피라이트 부분의 경우 상단을 기준점으로 해서 Left and Right 설정하도록 하고요. 주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정하겠습니다. 로고의 경우는 센터로 설정해 주도록 하고 라인의 경우는 양쪽에 Left and Right 설정해 줄 수 있겠죠. 이와 같이 Left and Right 설정해 주고요. 안쪽에 있는 각 아이템의 경우는 우선 방향은 수직 방향으로 센터 정렬을 하도록 하고요. 스케일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작해 봤을 때 스케일 변경에 따라서 글씨가 자동으로 개행되는 형태로 정렬이 되는 것이죠. 마스터 컴포넌트를 각각 조정했으니 프레임을 붙잡고 수직 방향, 수평 방향의 컨스트레인트 조작을 하게 되면 유연한 형태의 레이아웃이 잘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